한때 제2의 테슬라를 꿈꾸던 수소 전기 트럭 제조업체 니콜라의 파산보호 신청이 임박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니콜라는 지난 2020년 뉴욕 증시에서 상장한 이후 한때 포드 자동차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등 시장의 주목을 받았지만 최고 경영자의 사기 혐의 갈각, 실적 악화 등으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니콜라 파산으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위축된 전기차 산업을 바라보는 투자 심리도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6일 니콜라가 곧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이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이 관계자에 따르면 니콜라는 법무법인과 함께 지분 매각과 구조조정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고 합니다. 회사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니콜라의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의 사기 행각이 발각됐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에도 영상에 다루었었는데 한때 월가의 저승사자로 알려졌던 헤지펀드 힌덴버그가 니콜라의 시연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사기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힌덴버그는 보고서에 따르면 밀턴은 과거 유튜브를 통해 움직이는 트럭의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제대로 작동하는 완성차라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연료전지나 수소 가스 저장 탱크를 장착하지 않았고 내리막에서 트럭을 굴려서 마치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미국 증권 당국과 사법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고 결국 밀턴은 투자자를 속인 사기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이후 니콜라의 행보는 정말 처참했는데요. 실적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니콜라 수소 전기 트럭 80여 대를 생산했지만 2억 달러의 순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니콜라 주가는 이날부로 0.75센트에 맞춰서 사실상 휴지 조각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소문에 불과했던 니콜라의 파산설이 기정사실화되면서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 전기차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는 더욱더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한때 2,000달러대를 웃돈던 주가는 지금 1달러 밑으로 떨어진 상태인데요. 지난 한 달간에는 53%, 최근에는 6개월간 90%나 폭락했습니다. 오늘도 니콜라 주가는 파산 보호 신청 임박 소식에 이날 시간의 거래에서 20%대 추가로 또 급락했습니다. 다음 애플입니다. 애플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폴더블 아이폰에 대한 추가 정보가 나왔는데요. IT 매체인 맥루머스는 폴더블 아이폰에 대한 상세 사양을 보도했습니다. 공급망 보도서에 따르면 폴더블 아이폰은 좌측 뒷면에 커다란 폴더블 메커니즘이 자리하고 책처럼 열리는 구조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작년 IT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애플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플립처럼 세로로 접히는 클림쉘 형태의 폴더블 폰을 개발 중이라고 보도해서 이와 배치된다고 맥루머스는 전했습니다. 폴더블 아이폰의 내부 디스플레이는 6.1인치 아이폰 2개를 겹쳐놓은 크기로 전체 크기가 12인치를 넘을 것이라고 해당 탭스터는 전했는데요. 또 애플의 소형 폴더블 아이폰 개발은 많이 진전되지 않았으며 대형 폴더블 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플이 대형 폴더블 아이패드와 유사한 기기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그동안 알려져 있던 클램쉘 형태의 폴더블 아이폰과는 전혀 다른 제품이라고 맥루머스는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폴더블 아이폰을 펼치면 두께가 4.6mm, 접었을 때는 9.2mm로 알려져서 두께가 매우 얇은 편이라고 합니다. 6년 동안 폴더블 폰을 만들어 온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는 화면을 펼쳤을 때 두께가 5.6mm인데요. 애플이 지금까지 선보였던 제품 중에 가장 슬림한 기기는 5.1mm인 아이패드 프로이며 여기에는 현지 메커니즘도 없었기 때문에 폴더블 아이폰이 4.6mm의 두께를 지닌다면 놀라운 소식입니다. 폴더블 아이폰은 메타렌즈 기술을 사용한 초박형 전면 카메라를 탑재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해당 기술은 아이폰 17 라인업에 적용될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으나 최근 소식에 따르면 아이폰 17 탑재는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메인 카메라와 초광각 카메라의 듀얼 렌즈 후면 카메라가 탑재될 예정이며 배터리의 경우 용량 5000mAh에서 2개의 스테인레스 스틸 케이스 배터리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더블 아이폰은 내년 가을경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는 그동안 애플 전문 분석가 거밍치 등 다양한 전망가의 분석과 일치합니다. 그동안 시장 분석가 IT 매체들은 폴더블 아이폰이 2026년 말에나 2027년 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루머스는 이번 전망에 대해 그동안 나왔던 폴더블 아이폰 관련 소식과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증시 일정 잠깐 보겠습니다. 10일 월요일에는 중국의 대미 보복 관세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시장에 영향이 클 텐데요. 또 프랑스 파리에서는 AI 정상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와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CEO 등 빅샷들이 참석하는데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주목해야 합니다. 대만의 TSMC 지난달 매출도 공개되는데요. 특히 TSMC는 월별로 매출을 공개합니다. 특히 AI 관련 매출이 관심인데요. TSMC는 앞서 이 부문에서만 올해 매출 1조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43조 원 이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성적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첫 달 성적으로 분위기가 느껴지겠죠. 실적은 뉴욕 증시 개장 전 맥도날드가 4분기 수치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다음 화요일은 전미 자영업 연맹이 발표하는 미국의 지난달 소기업 낙관지수 정도가 눈에 띄는 지표인데요. 앞서 12월 수치는 105.1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지난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에 증시를 엄청나게 흔들 포인트는 바로 수요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오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가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자극할지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수치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12월 CPI는 전년 대비 2.9%로 예상치에 부합했고 근원 CPI는 오히려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보쳤었는데요. 시장의 관심은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도 쏠려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에 나서겠는데요. 지난달에 열린 FOMC 기자회견 이후 첫 공개 발언인데 경기 진단과 금리 인하 속도 조절, 특히 연준의 독립성 이슈에 대한 입장 표명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또 이날 실적은 글로벌 보안 기업 시스코가 지난 분기 성적을 내놓기도 합니다. 목요일은 또 다른 미국 물가지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바로 인플레이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년 대비 3.3% 오르면서 예상치였던 3.5%를 밑돌았고 시장이 안도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석유 수출기구 오펙이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기름의 수요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바뀔지가 관심사인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를 내리라고 촉구하고 나서면서 산유국들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 금요일에는 미국의 소매지표 그리고 물가지표가 잇따라 나오는데요. 먼저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의 흐름을 나타내는 지난달 소매 판매 집계가 중요하고 1월 수입 물가도 챙겨보셔야 합니다. 또 유로존에서는 4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발표되는데요. 앞서 나온 속보치는 전분기 대비 0%를 기록해서 계속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특히 유로존 경제의 빅2인 독일과 프랑스는 역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지난주 유럽중앙은행의 4연속 금리 인하로 이어졌고 추가 금리 인하 관측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힐링 여행자님의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